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사과의 수출과 시장 경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과수업체의 조직화와 출하 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오모리 사과에 대항하면서 내외지의 시장 점유율을 넓히기 위해서는 산지 과수업자의 조직화가 불가피했습니다. 1933년 11월 현재 조선 내의 과물동업조합은 조선중요물산동업조합령에 따른 진남포 과물조합, 삼명진 과물조합, 경상북도 과물조합, 황주 과물조합, 나남 경성 과물조합, 김해 과물조합과 동령에 따르지 않은 함흥 과물조합, 원상 과물조합, 안병 과물조합, 정주 과물조합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개성부 개풍군, 서산, 북청, 충주 등에도 동업조합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동업조합들은 병충해 방제를 비롯한 강습회, 품평회 등을 행했지만 주로 포장, 판매, 시장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었고 조선 내외에서의 판매 촉진에 주력했습니다. 따라서 조합 지역 밖으로 생산품을 반출할 때 각 조합은 조합검사 규칙에 따라 포장 방법과 한 상자의 정미 중량 등을 규정하고 일정량 등급을 정하여 1등품, 2등품 등 외품 등의 3종으로 구별했습니다. 1등품 품질 향상, 색채 및 크기가 양호한 것으로 2등품은 1등품 다음으로 등외품은 흠이 있는 것으로 썩을 염려가 없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시장 상품은 의량품으로 한정했으므로 조선의 사과의 명성을 높여 일본에서는 조선산의 품질이 아오모리산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인식되었습니다. 2등품이나 등외품은 조선 내 소비로 돌려져 각각의 가격을 책정한 후에 판매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미국산에 비해 품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재배상 개선은 물론 포장할 때도 선별을 잘하도록 하고 벌레 먹거나 상처 있는 상품 등이 뒤섞이지 않도록 주의하며 한 상자의 개수를 가능한 한 일정하게 하고 불량품을 제거함으로써 사과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송 중에 틈새가 벌어져 흠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축물도 충전하였고 나아가 용기의 크기뿐만 아니라 사과의 크기도 일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상자가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두꺼운 판자를 사용하여 양 끝을 철대로 말았으며 하역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새끼끈을 충분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상품에는 개수, 정미양, 생산자의 성명을 명기하도록 독려하고 조선사과로서의 디자인을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가물동업조합연합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포장은 각 조업 간에 일정하지 않았고 당연히 등급 기준도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출하되는 조합별로 상품 내용 외에 몇 가지 차이가 생겨났고 조선산 사과는 불통의 극치가 되었습니다. 조선가물동업조합 연합회 목적은 4개 조합의 목적과 대동소이하여 경비 부담은 진남포 33.3%, 황주군 33.3%, 경상북도 23.4%, 삼량진 10%였습니다. 검사 수수료는 진남포에서 1관에 1전, 그 외에 일상자의 5전으로 정해졌고 수출용으로 1등품에 한정되었으며 2등품 및 등외품은 조선 내로 반출되었습니다. 합격품의 경우 구역 밖으로의 반출이 금지되었습니다. 각 동업조합에서도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동업조합이 없는 지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과수원 주민이 스스로 선정했습니다.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서는 각 과수원의 주인이 출하조합에 반출하면 출하조합 연합회 직원이 통일적으로 검사했습니다. 반면 조선에서도 검사의 일원화가 실현된다면 거래를 원활하게 해줘 그 효과는 커질 것이었습니다. 조선 과물동업조합 연합회가 일정의 검사 규칙을 정립하고 실시하는 것이 추가 비용 없이 화가 품질의 규격화를 도모하는 방법이었는데
그 수가 얼마 되지 않는 동업조합에서 전 지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두 검사 제도와 같이 주산지의 도 당국자가 1929년 도령으로 사과 검사 제도를 제정하고 검사원에는 의무 추출로 개함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출품의 품질을 확보하여 시장에서의 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동업조합에 의한 검사 제도에 비하면 생산자 자신의 이익보다 수출업자, 무역상의 이해를 중시하게 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간에서는 이 강압적인 검사에 대한 불평이 높았지만 그것이 조선사과의 명성을 높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과물동업조합연합회는 1926년 9월 사과 수출 거래 개선책으로서 생산비 절감, 수송비 절감, 상품 과일의 저가 공급을 제한했습니다. 조선의 경우 식재 후 연수가 다수학기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과수 경영상 지출에 비해 수확량이 적고 수입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으며 자금이 장기 고정화됨으로써 이자율이 높은 조선에서는 자본비용의 경감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오모리현과 같이 발달된 지방과는 사정이 달라 단기간에 삭감은 할 수 없었지만 해가 지남에 따라 생산 원가 절감을 도모하여 결국에는 아오모리현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인하한 것이 가능해졌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1910년대 후반에는 1920년대 전반까지 조선사과가 일본산에 비해 얼마나 고가였다는 것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오모리현에서는 과수원 경영자가 비교적 적었던 것에 비해 조선에는 전문업자가 많았고 부업의 경우는 근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채산점 이하의 가격으로 팔아버리는 고통을 견디기 어렵게 되었고 시황, 즉 시가의 동향이 출하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조선사과의 생산 원가가 아오모리산에 비해 높았기 때문에 판매 가격을 낮게 억제하는 것은 아주 힘들었는데 몇 가지 방법이 강구되었습니다. 재배용구 및 포장용구, 즉 비료, 병충해 예방용품, 과실 코팅 봉지, 용기용 목재, 전충용품, 포장용지, 새끼줄, 못, 철대 등의 구입 시에 동업조합을 중심으로 공동 구입을 도모하였습니다. 동시에 사과를 공동으로 저장하여 수요지의 시장 소비 상황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연속적으로 출하하였으며 이파주체, 즉 시장 중매인의 선호 등을 연구하여 하루라도 빨리 판매 가격 억제를 실현하는 것이 감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과 저장에 대한 단경기 출하가 강조되었습니다. 사과 저장법은 일본과 그다지 다른 점이 없었고 과학적 완전 저장법을 강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허술한 저장법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지하 저장법을 채택하여 저장실을 만들고 내부를 깊게 파내려가거나 했기 때문에 개선책이 요청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과의 종별 과수 1그루당 수확량의 그래프와 같이 수령 상승 및 기술 진보와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것이 화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장기적인 생산비와 판매 가격 하락을 가져와 조선 내 소비 확대를 실현하였습니다. 조선 사과의 생산 가격은 한때는 일본산의 3배 이상이 되었지만 그 후 1920년대 일본산 가격으로 수렴하기 시작하여 1930년대 후반엔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이며 가격 경쟁력을 높여나갔습니다. 세관 통계를 기준으로 한 수출 가격의 경우 생산 가격만큼의 변동은 없었으며 비교적 안정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수송비 절감에 의해 일본의 아오모리산과의 사과 전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동업조합은 그 개선에도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925년 삼량진 과물동업조합은 조합원의 사과 공동 판매를 기획하여 1926년부터 실시하려고 하였고 일정 년 이상을 묶어서 운송점을 한 곳 지정했습니다. 그 결과 개선의 여지가 있어 운송점은 현저하게 부당한 운임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주산지에서는 공동 출하와 관련된 시설이 결여되어 있었고 사과 주인이 송부처를 타인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판매를 계획하여 단독 판매 출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회 발송당 출하량도 적었고 운임 등의 협조도 할 수 없었으며 운임 설정에서 불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앞에서 언급한 조선물산협회의 오사카 시장 조사에서는 출하가 전멸적인 것, 개인적이며 공동적이 되지 않는 것, 도매상을 믿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과과수원 주인이 근본적으로 공동 출하를 하여 이상적으로는 전 조선을 통합해 하나로 만들어 수송 형식마다 수송 취급업자를 하나로 지정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물동업조합연합회 또는 사단법인 조선물산협회와 같은 중간 조직이 공인운송 업무를 관내 특허를 받아 수송 영리업자를 견제, 감시하게 하는 것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미 대만에서는 대만 총과 주식회사가 공인운송 업무의 특허를 받아 수송비를 절감하였고 이 절감이 공인전에 비해 약 23%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1929년 8월에 과물동업연합회는 사과 수송에 대한 철도 운임 인하 및 철도 특정 할인 운임제 시행 요청을 총독부 철도국에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사과업체 조직화를 추진하는 한편 하역 등을 포함하여 일본까지 운송 전반을 취급하는 운송업자의 등장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1930년에 자본금 300만 엔으로 조선운송 주식회사가 소운송업자의 통합에 의해 설립되었고 조선 내에서는 독점적인 존재로 부상하였습니다. 이 조선운송 주식회사의 알선에 의해 사과 취급업자와 철도국 사이에 일본으로 역으로 가는 사과 책임 특약 수송 계약이 체결되어 수송비 절감을 이루어냈습니다. 업자의 공동 출하와 맞물려 전 조선을 통합해 하나로 만들어 조선운송이라는 수송 취급업자 한 곳을 지정하고 특정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할인 운임이 적용되자 대구 이해로부터 일본으로의 수출이 확대되었습니다. 1936년 황해도와 평안남도 도별 사과 검사 성적을 보면 황해도는 172만 9,271관 중 32%, 평안남도 291만 8,119관 중 47%가 일본으로 수출되었습니다. 1930년대에 들어서자 평안남도의 사과는 다수가 일본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사과는 아오모리 현에는 최대 경쟁자로 점점 더 바싹 추격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제국내의 사과가 풍작이 되면서 조선 사과는 일본이나 중국에서의 경쟁이 불리해졌고 이론적인 출하 통제의 필요성을 통감하였습니다. 아오모리현은 폭풍 후에 피해가 있었지만 상당한 생산량을 유지했으며 홋카이도산이 30% 증산, 동북지방이 약 40%의 증산을 기록한 등 일본의 각 산지가 풍작이었을 뿐 아니라 만주와 관동주에서도 풍작이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이나 만주, 관동주로부터 역으로 수입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편 중국 대륙이 전장이 되고 남양으로의 수출도 전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조선의 사과 수출은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사과출하조합연합회와 같은 이론적인 통제기관이 없고 조합 또는 개인이 각각 배급 처리하여 완벽한 배급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또한 서로 과다 경쟁을 일으켰고 매물을 마구 내놓아 시세 하락이 발생했으며 각종 상급관계를 초래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풍작기근이라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통제기관의 설립이 현재 최대 급선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출하 통제안은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1936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무역협회에 따르면 종래 조선사과의 만주 수출은 진남포, 황주, 대구, 함흥의 산지별로 각각 자유 수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주에서 부당하게 저가로 취급되었고 자승자박의 형세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남포와 황주의 사과조합은 공동저장소를 설치함과 동시에 수송에 대해 각종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출하의 쇄도를 방지하고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 10만 행으로 통제기관인 출하조합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자금의 절반을 설비자 측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국고 보조를 얻어내기 위해 총독부 상공과에서 국고 보조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무역협회는 만주 출하를 통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총독부와 협의한 후에 출하통제조합을 결성하여 수출을 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에서 일본으로 철도 특별운임 운임이 폐지된다고 전해지자 일본으로의 수출을 주로 해왔던 경북 동업조합을 비롯한 조선 청가교회는 일본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을 우려했습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 업계 일부에서는 조선 내 업체의 대동단계를 부르짖었고 1948년 4월 23일에서 24일 이틀간에 걸쳐 대구 사과조합 주최 조선 총독부 알선으로 대구에서 최초의 조선 사과업자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전 조선으로부터 수백 명의 업자가 참가하여 통제조합 설립 문제를 중심으로 특별 할인 운임 폐지 대책, 생산 계량 문제 등이 토의되었고 현안이었던 출하통제조합의 설립 문제가 전면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대회는 매년 1회 각지에서 교대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 특별 할인 운임은 연장되었지만 출하통제조합 설치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1939년 5월 4일에서 5일 이틀간 진남포에서 개최된 제2회 조선사과업자대회에서 함흥산업조합은 조선사과조합 설치, 사과 구경검사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조선사과협회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실정에 비추어 급속하게 전 조선의 통제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힘들므로 우선 산업조합, 동업조합, 출하조합, 회사, 기차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를 설치하고 점차로 통제기관으로 발전시키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협회는 농약품, 비료, 농기구, 포장재료, 사과과수원 용품의 공동 구입을 담당하고 동시에 각 시장의 주재원을 파견하여 시장의 상황 및 시세를 전원에게 통지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사과의 구경검사에 관한 건에선 신속한 실시를 전제로 하여 총독부 당국에서 검사 통일, 사과 시험장 설치, 농약품의 단속, 전임 지도관 배치, 불량 사과의 가공에 관한 연구를 요청했습니다. 셋째, 만주행 사과의 운임 할인의 건을 제출하여 만주로 가는 사과의 운임도 일본으로 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넷째, 만주행 사과의 관세 인하에 관한 건은 만주로 가는 사과 관세가 고일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인하를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다섯째, 만주행 사과의 통관에 관한 건은 만주로 가는 사과의 통관 지연이 수출업자에게 가끔 손해를 가져다 주고 있었기에 통관 수속을 신속하게 하도록 당국에 요청했습니다. 내용적으로 함경 남도의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만주 수출 시에 생기는 제반 문제 해결이 많이 재현되었는데 조선사과협회의 설치나 사과의 구경검사가 1920년대 이래 관련 업체들의 요청이었던 점은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생산재료의 배급, 생산과실의 판매 방법, 수송관계, 유망시장에서의 식물검사 문제, 관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1939년 11월 17일에 전 조선업자가 하나가 되어 이시가 다카시를 회장으로 하는 사단법인 조선과실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협회의 사업은 사과에 한정되지 않고 배를 포함한 과실 대상하고 하지만 설립 경위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사과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이 협회는 조선 내 과수업체들로 조직된 산업조합 및 동업조합 그리고 조합구역 외의 과수업체를 정회원으로 하여 회장 외 부회장 1명, 이사자 1명, 감사원 2명, 평의원 약 1명의 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1회의 통상총회나 임시총회가 개최되는 것 외에 평위원회가 열렸으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자산의 차입, 회비 및 수수료, 재규정의 설정 변경 및 폐지, 기타 중요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20년대 후반에 다루었던 출하 통계는 수출업자 개개인에 의한 자유로운 출하로 가격 폭락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던 것에 비해 중일전쟁, 태평양전기에 자원 부족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사과 수출은 이제 전시 통제의 일원으로 이루어졌던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40년 9월 17일에 조선과실협회 업무협의회는 사과의 생산 확보 및 수출 총대를 기하기 위해 시중에서 내는 시기를 보류하고 이것을 협의하기 위해 경성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출석자는 조선 총독부 기사 다케우치 세이코, 기수 전공 부회장 모리 이쿠에이, 이사 후쿠다 시게오, 경상북도 과물동업조합장 이리야마 노부루, 황주산업조합 이사 우에다 레니치, 진남포 산업조합 이사 우류 가즈오, 안병 과물동업조합장 우라키 동호야, 원산 과물동업조합 기수 홍영만, 함흥산업조합 이사 마츠모토 야스부치였습니다. 총독부 과실협회 그리고 주산지 관계자가 참가하여 사과검사, 특매 취급, 수출통제회사의 설립, 일본 출하 상황의 파악, 통제시장 외 출하, 상하이 청과 도매 주식회사의 설립, 주전 설치, 유황구매, 중국 측 수입자의 설립 등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조선 과실협회는 반관 반민의 통제기구였지만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기가 되어서야 겨우 전국 일원적인 출하 통제 체제가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통제 배급 사과 출하 방법도 검토되었습니다. 즉 표와 같이 조선 사과의 일본 수출 계획에 즈음하여 출하 시장, 통제 배급 기간, 월별, 철별 출하량, 협회에 의한 임시 출하 조정, 출하 안내서의 작성 제출, 협회의 통제구역 외에 배급안 작성, 판매 알선 수수료 징수, 관문 기타 규슈 각 시장으로 나누어 보낼 때 시모노세키 주재원의 협의 및 당해 회원에 대한 보고, 통제 배급품의 특별 할인 운임 제도 적용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리적으로 근접한 경북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과가 일본으로 수출되게 되었고 평안도 지방이나 함경도 지방으로부터 또 철도망을 따라 일본까지 특별 할인 운임으로 수송되었으며 일본에서 배급처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출하 통제는 중국 수출에도 대해서도 적용되어 갔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선 내외 사과에 대항하여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요청되었던 출하 통제가 전쟁 발발 후에 전시 경제 운용으로 통합되었고 조선 사과는 이미 제국안의 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양 사과는 서구의 선교사들에 의해 조선으로 도입이 시도되었지만 상업적 재배에는 이르지 못하고 러일 전쟁 후에 일본인의 농업 이민에 의해 과수원 경영이 실현되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상품으로서의 사과가 재배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원예 농업장이며 일본에서 기술관의 파견을 받아 재배 시험을 하고 기술 지도가 실시되었습니다. 다양한 품종 중에서도 국광, 홍옥, 외금이 가을에 익는 종으로 장기간 저장을 할 수 있었고 과일의 색과 형태나 맛, 육질도 뛰어나 3대 품종으로 정착했습니다. 191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 전반까지 사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이것이 사과 재배의
경제의 민간 보복을 촉진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경남, 경북, 경기가 주산지였는데 1920년대 이후 평남, 황해, 함남, 경남이 주산지로 부상했고 특정 산지의 사과 재배가 집중되었습니다. 이런 산지 재편이 서양 품종 도입, 재배 개선 등 과수 경영의 근대화를 수반했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또한 법률 제도가 정비되었을 뿐 아니라 농사 시험장이 주산지에 설치되었고 현장 지도, 기술업 및 사업자 양성이 추진되어 재배법이 크게 진전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과의 수령이 다수학기에 들어서자 생산성 향상이 현저해졌습니다. 산지별로 이것을 담당한 것이 자작 전업자였고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 중에서 과수원의 전문 경영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업자들을 묶는 기구로서 동업자합이 설립되었고 동업자합은 강습회, 품평회 등에 의한 품질 개량이나 병충해 방제와 함께 포장, 판매, 시장 조사 등을 담당했습니다. 산지의 경영 상황을 보면 평남에서는 과수원이 1정보 이하의 규모에 밀집되어 1가구당 평균 5에서 6담보가 되었고 민족별로는 조선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에서는 과수원 평균 규모가 서서히 축소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평남보다 컸고 일본인 농업 이민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내에서는 산지별로 규모의 편차가 있었을 뿐 아니라 민족별 구성도 달랐습니다. 한편 황해에서는 상세한 실태는 파악할 수 없지만 규모별 수지 조사 자료가 남아있는데 조방 농업에 비해 집약 농업에서 더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었으며 5담보에서 5정보까지의 과수원으로 경영 집약화가 권장되었습니다. 이 과수원들은 주변의 농업 노동자를 계절적으로 고용하여 과수원을 경영했는데 전시하에서 외부 시장으로부터 노동력이나 자재 조달이 어려워지자 대규모 과수원 경영자는 소작제들을 통해 집약 농업화를 도모하려고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선에 기초하여 양질의 조선사과는 해외 시장으로 수출되었습니다. 서일본에는 상대적으로 근거리인 경상도에서 조선사과가 수출되어 아오모리산과 시장에서 경합하였고 함경도 시장과 평안도 시장으로는 만주를 포함하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특히 만주 화북에서는 관동주, 만철 부속지로부터의 사과 공급도 있었지만 아오모리산에 대한 조선 사과의 우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사카 시장에서는 전시의 1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오모리 업자의 대항 조치로 판매량은 일시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물산협회는 운임 등의 절약, 현지 도매상의 활동, 용기 등의 개선과 같은 제안을 하였고 조선과물통업조합 연합회가 설치되어 등급기준 통일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도검사 제도의 확립을 촉구했습니다. 사과의 등급에 따라 상품을 일본이나 중국 시장으로 수출하고 하품은 국내에서 판매함으로써 과수업자들은 이윤 확대를 도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과 함께 기술 개량과 더불어 각종 자재의 공동 구입이나 연속종 안정 출하 시기의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1930년대가 되면 조선사과는 장기적으로 생산비와 판매 가격 인하가 실현되었고 아오모리산에 대해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촉진한 요인이 된 것은 조선총독부 철도국에 의해 인가된 철도 특별 할인 운임제도였습니다. 독점적인 조선 운송이 설립되자 일본으로의 책임 특약 운송 계약이 실시되었고 경상도뿐 아니라 황해나 평남으로부터 일본으로의 수라도 급증했습니다. 그렇지만 1937년 제국 내 사과가 풍작이 되자 조선으로부터의 이론적 출하 통제가 강력하게 요청되어 동업조합 수준에서는 출하조합의 설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철도 특별 할인 운임 폐지가 논의되었던 것에 대해 조선 내 관계자는 조선사과업자 대회를 개최하여 철도 특별 할인 운임 연장을 이끌어내었고 조선과실협회의 설립을 복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1920년대 이래 요청된 이론적 출하 통제가 실현되었지만 조선사과는 자유로운 거래 상품이 아니라 전시 경제의 통제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식민지 조선의 서양 사고가 이식되어 조선 내 뿌리를 내리고 자작전업자의 과수원이 산지를 중심으로 등장하여 결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양질의 사과가 대외로 돌려졌고 나머지가 조선 내에서 소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과는 새로운 식료로 정착하였고 해방 후 한국에서 사과는 맛이 좋고 고상한 것으로 칭찬받았습니다. 또한 생산기반 확충, 기술 진전과 함께 전후 일본으로부터의 새로운 품종이나 기술 도입도 이루어져 생산성 향상이나 생산 규모의 확대도 현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과는 일본을 포함한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이 지극히 한정되어 있었으며 동아시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닌 존재는 되지 못하고 국내의 높은 가격 설정과 매년 상승하는 한국 내 소득 증가에 의해 소비가 뒷받침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조선의 사과전쟁, 서양 사과의 재배와 상품화라는 주제로 식민지 조선에서의 서양 사과의 도입과 생산 및 수출 증가, 그리고 전시안의 과수업자의 조직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6번째 강의에서는 명란젓과 제국, 맛의 교류라는 주제로 한식의 중요한 식재료인 명란젓이 어떻게 생산되어 대규모로 일본에 수출되어 멘타이코로 자리매를 잡아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